있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우리 김종대 교수님의 강의에 좀 빠져볼 텐데, 네. 자, 지금 뭐 난립니다. 특히 우리 김종대 교수님의 주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 분야에서 외교 안보 국방 분야 다 이제 다 두루두루 다 보고 계신데, 그 중에 외교 분야 특히 한미 동맹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, 한국과 미국이 끈끈한 동맹 관계라고 해서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니까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이익에 있어서,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여러 가지 스탠스나 대책이나 정책을 만들어갈 걸 생각을 했는데, 이번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내용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큰일 났다. 그러니까 예. 이렇게 사후 약방문이 이런 게 또 있나. 지금 소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죠. 그래요. 예, 7월에 반도체법이 통과되는 걸 보고도 8월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무방비 상태로 그걸 당했다. 무방비 상태였다. 완전 무방비죠. 아니 우선 그 사실은 알았는가조차도 의심스러워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예. 우선 그 인플레이 감축법부터 보면은 제가 내용 설명 안 드릴게. 내용만 다 아실 내용 겁니다. 뭐 설명 안 드릴게. 이게 뭔 법이고 뭐 배경이 어떻고 뭐 이거 다 생략. 그냥 알아서 찾아보시고 검색해서 찾아보시고. 그냥 전기차 안 사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한국 전기차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,000만 원 정도 더 오른 가격에 현대차, 기아차의 전기차를 미국 소비자들이 만나는 거잖아요.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됐다. 안 팔릴 수밖에 없다. 이런 거고. 이게 그 우리 한국차가 미국에서 그 테슬라에 맞서가지고 약진하던 터에 터진 사건이라면은 이건 한국 경제와 무역에 있어가지고 초대형 폭탄이거든요. 그런데 뭐 이런 어떤 경제적 분석은 제가 추후에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지만 좋습니다. 그 8월 말에 말입니다. 이 법이 통과된 다음입니다. 8월 말일에 하와이에서 그 우리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만나가지고 양자 회담을 했어요.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. 미국한테 이러는 법이 어디냐? 이건 뭐 법안 통과되고 열흘도 더 지나서 그런데 법안 통과됐는데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설리반의 반응이 가관이에요. 아니 한국이 왜 항의를 하지? 한국이 왜? 이 법안을 자세히 보면은 한국의 다 손해는 아니고 그 중에 몇 가지는 한국에 유리한 것도 있어. 예를 들면 뭐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들. 아니 그런데 왜 항의를 합니까? 이런 투야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요? 까맣게 몰랐다는 얘기거든.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 이제 동맹 우방이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우리 친한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이렇게 하면은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이렇게 해야겠다.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. 아니 그게 왜 문제예요?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동맹을 이따위로 대접해? 이제 한국차 이제 좀 기지개 좀 펴려 그러니까 그걸 깔아뭉개? 화나죠. 이제 조금 뭐 클라 그러니까 니들이 싹을 잘러? 밟아? 아니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? 이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. 그 김성한 안보실장이 그때 얼마나 대차게 싸웠는지 몰라. 그 직후에 산자부 장관이 가니까 그리로 다 떠다민 것 같아요 제 느낌에. 그러면 이거 뭐야? 미국은 한국에 이런 반응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는 얘기는 이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도록 우리 측에서 우리 국가의 어떤 이익 또 우리 한국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익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의제 제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. 아예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우리 정부가 이게 문제점이 있다, 우려가 있다, 한국 정부 입장이 있다 이거 물어보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. 없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설리반의 저 태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. 웬 뜬금없는 문제 제기야 이런 표정이니까. 그래가지고 그 뒤로 논평도 안 나왔어 또. 아무것도 없어. 그래가지고 김성한 안보실장 얘기는 그 회담이 끝나고 그 뭔 답변을 들었습니까? 기자가 물었을 거 아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.
저기 미국 NSC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다.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다. 예. 들여다보고 그 나서 답변을 들었다는 거요. 아 이거 뭐 아니 그래가지고 아닌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나는 그 공항에 나간 기자들도 그렇고 그거 다 데스크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. 이런 거 신문사 데스크로 다 보도됐을 건데 그렇죠. 거기서 기사를 안 쓰는 나는 언론도 이해가 안 가. 안보실장이 그래 미국에 가서 그 한마디 듣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데 출국할 때부터 이 문제 가서 단단히 따지겠다 그런 거예요. 그런데 가니까 전혀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.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 아무 노력 안 했단 얘기지. 이 법안이 그 의회에서 이게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할 때 하도록 그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안 됐단 얘기죠. 그다음에 이게 설령 모니터링이 됐다 예. 하더라도 아니 뭐 미국에서 법 통과 시키는데 하고 냅둬 버린 거지. 미국 대사관에 가면은 저기 의회과가 있어요. 의회 법령 그 한국과 관련된 거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 다 조직이 돼 있어. 경제과도 있어요. 그래요. 이렇게 여러 개 과가 이게 다 관련된 업무인데 거기서 정보 보고가 없었다? 있었는데 보고가 안 됐다? 보고가 됐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아무 조치를 안 했다?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. 이 얘기거든요. 그러지 않으면 저 설리반의 반응이 저게 어떻게 나오냐고.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. 있을 수 없는 얘기. 그런데 내가 더 어이가 없는 거는 7월에 반도체법이 통과되는 걸 보고도 못 느꼈다는 거 아니야. 그때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쳤다가 8월에 또 당했다는 얘기 아니야. 그때는 반도체, 이번에는 전기차. 이 얘기 아니야. 전기차 플러스 배터리. 결국에는 손해는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손해가 볼 걸로 예상도 못했던 거고 거기 문제점을 알지도 못했던 거 같고. 그나마 뒤늦게 항의도 그 왜 정의선 현대차 그 대표가 이 법안이 통과돼서 급히 미국을 방문했다.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벌어진 일이요 이게. 그 현대는 저기 뉴스 나오자마자 튀어갔다고. 이게 왜 날비락이야? 그런데 사실 나는 현대도 이해가 안 가요. 아니 자기들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 동안에 미국에 가서 입법 로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거 손발이 안 맞은 거지. 응? 다 따로놓은 거지 이거. 그렇네요. 다 따로놓은 거잖아요. 이게 뭐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서 다뤄볼 기회도 많았고 그리고 다뤄볼 만한 이유도 충분했는데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거는 바이든이 집권하고 작년에 통과시킨 경기부양법하고 인프라 건설 그거 투자 촉진법하고 그 두 개의 원래 이 인플레 감축법하고 세 개가 같이 통과돼야 되는데 작년에 통과가 안 된 겁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져 왔던 법안이에요. 시간이 너무 많았잖아. 그 많은 시간을 바이든 대통령 집권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법인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국가안보 문제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처라 그랬어. 그래서 이거를 모든 국제관계나 국가안보의 중심적 의제로 삼고서 나는 대처하겠다. 그거는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선거 때부터 예고한 거라고. 지금 이 인플레 감축법이 이게 기후위기법이에요. 이게 맞아요. 아니 시간이 없었습니까? 조직이 없었습니까? 다 돼 있었는데 뭐만 바뀐 거예요?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다는 그것만 바뀐 거라고요.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는 의회 내에 이견이 없어서 법안이 그 난항을 겪고 있었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이에 집권했는데 안 들여다본 거지. 하나도 안 들여다본 거지. 그 중요한 문제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달라졌다고 해서 안 들여다보면서 이런 사단이 난 거다. 그래서 김성한 안보실장이 가고 지금 산자부가 갔잖아요.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가고 그 뒤에 장관이 쫓아갔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 가면서 그 공항에서 하는 얘기라 뭐냐면 이거 한미 통상에 중요한 전례를 남기는 협상이기 때문에 하여간 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통상교섭본부장이 하거든. 아니 왜 이제 그 얘기를 하지? 그럼 그 이전에 8월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?
중요한 문제. 몰랐다는 거야? 아니 제가 보면 사실 중요한 기회가 있었죠. 바이든 대통령도 와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했고 뭐 그때 협의가 있으면 협의가 훨씬 원활하게 됐을 것 같고 왜냐하면 거기서 정의선 회장이 함께 기자회견하면서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했잖아요. 점심도 같이 먹고 100억 달러 10조 원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봐봐요. 네.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선언문이 나온 게 5월 21일입니다. 네.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그때 한미 동맹 최대 성과라 그랬어. 네. 두 가지였어요.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서 이 어떤 그 한미가 그 북핵 위협 대처에 강한 이제 그 어떤 동맹을 과시하는 이게 이제 앞부분을 장식하고 그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 이 정상회담 선언문이 좀 길어요. 그런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. 그 반도체, 자동차,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.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탄력성 있고 회복력이 강한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.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을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고 그다음에 장관급의 산업대화를 산업대화를 양국 간에 개최하기로 했다. 이게 정상회담 선언문의 정확한 내용이거든.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반도체,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망을 강하게 결속시켜서 이 FTA를 체결한 나라들이니까 말 그대로 공급망의 공급 공동체, 경제 안보와 기술 동맹으로 가는 이 선언문을 만들었다고 자랑한 게 누구야? 윤석열 대통령 아니요. 맞아요. 그리고 장관급 산업 대화가 시작된다 그랬잖아. 당연히 그 대화하면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. 대화가 없었어. 그런데 지금까지 9월까지 대화가 없고 이게 터지니까 예정에 없이 산자부 장관이 간 거예요. 그렇네요. 아니 그러면은 지금 넉 달이 넘었거든. 넉 달이래요, 넉 달. 응? 그러는데 이 넉 달간 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거는 거기서 대화하기로 한 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고 대화는커녕 모니터링도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러다가 청와대는 법안 다 통과내고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업계에서 난리치니까 이제 미국 가서 그 다급해진 거예요. 이게 그 2008년에 그 소고기 수입 개방 파동이 있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급해지니까 그때 막 시위가 엄청 났잖아요. 부랴부랴 사절단을 미국에 보낸 거 아니에요. 그때 좀 오버랩이 되네요. 그게 6월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때 6월에 재협상을 한다고. 그래 미국에 가서 살려달라고 빈 거야. 그리고 저기 주미 한국 대사가 백악관에 가서 살았어. 이래가지고 30개월 이상 된 소의 그 특수부위는 빼기로 했다고. 원래는 무제한 수입 개방이었잖아요. 미국에서도 그 식용잉을 안 하는 30개월 이상 된 소에 특히 그 내장이라든가 그 특별히 그 감염 위험이 높은 부위는 제외하고 안전한 것만 통용이 되는데 MB가 그 미국에 해준 건 뭐냐면 전면 개방이잖아. 무제한으로. 그래서 다시 재협상을 해가지고 그 문제되는 부분이라도 빼고. 그래서 그 살코기 그 30개월 이하 된 소만 그것만 수입하기로 다시 그 미세 조정을 한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성남 민심을 달래지 못했잖아. 맞습니다.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. 지금 저기 이게 터지고 나서 그 저기 지금 며칠이 지났냐고 자그마치 8월 중순에 이게 17일인가 통과됐으니까 연휴 지나고 하면 이제 한 달이 되는 건데 한 달 만에 이제 산자부 장관이 간다는 얘기고. 그 사이에 업체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정부 조치를 못 기다리고 정의성 현대 회장은 미리 간 거고. 여기도 각자 도생이네요. 각자 도생하고 있는 모습인데. 아니 이게 나라입니까? 이게 나라요? 내가 하도 요즘 윤석열 대통령 두들겨 패니까 집에
누워 계신 어머니가 네. 너 몸 조심해라. 너무 까지만 말아라. 그런 거 아니에요? 오늘 저기 어디 구로에 있는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네. 그 김종대 의원님 얘기가 많은데 혹시 저 보복이라도 안 당하실까봐 걱정이 된대. 전 국민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. 아니. 네. 근데 내가 뭐 사업을 합니까? 어디 뭐 공직을 진출합니까? 아 연구실에서 네. 저 무보수로 개광 교수 연구실 지키는 게 내가 단데 아 보복 당할 것도 없고 아니 할 테면 해. 그러면은 언론도 안 떠드는데 네. 지금 한겨레 신문만 이거 좀 뭐 일부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만 그러는데 이 외교 참사 이거 소고기 협상보다도 지금 더 큰 참사가 벌어진 거거든. 예. 어? 아, 그 부분을 언론이 짚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미국에서 네. 한국 전기차가 2위로 도약해가지고 이제 막 뜰려던 시점이었다고. 맞아요. 어. 예, 머스크도 주목을 하고 있었죠. 그걸 완전히 뭉개버린 사건인데 이러면은 저기 이러니까 현대차는 더 급해서 미국에 가서 약속해 준 게 뭐냐면은 네.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6개월 앞당겨 공장을 완공시키겠다. 이제 가서 완전히 매달리는 거야. 더 빨리 저드리겠습니다. 미국에서 만들고 조립할 테니까 네. 우리 거 그럼요. 차별만 하지 말아주세요. 나는 예.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차별은 부당한 차별이기 때문에 이게 WTO에다 FTA 규정을 모조리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네. 당연한 우리 권리거든. 그래서 정부도 WTO에 제소한다고 발표를 해놨어요. 네. 이게 이제 뭐 뒤늦게 나온 하겠다. 거지만. 예. 그런데 업체는 가서 싹싹 비는 거야. 잘못한 것도 없이 100억 달러 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선물 주고 더 빨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싹싹 비는 거야 이게. 그런 셈이네요. 아니 나 이거 저 혈압 올라서 내가 혈압 올라서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요.